6.25 당시 사단장이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도주를 하기도 하고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활짝 열어주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진군한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른 오명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빨간 것만 보이면 무조건 앞발로 짓밟아버리는 부대,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승리한 패배를 모르는 부대가 있으니 메이커 부대 중 하나이자 백마고지 전투 승리의 신화, 사전불퇴 상승백마, 대한민국 육군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입니다. 1950년 10월 북괴 불법 남침에 대한민국이 포화에 휩싸여 있는 한가운데 조국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창설된 구사단은 최초에는 다이아몬드 3개가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의 부대 마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숫자 9가 크게 쓰여진 마크로 바뀌었고 그 이후 뒤에 이야기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백마부대라는 별칭과 함께 지금의 백마가 박힌 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사단은 창설 초기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이 밀려나 있는 시기에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 있는 빨치산을 토벌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세가 엎치락뒤치락함에 따라 북한 정규군과 맞서게 된 구사단은 전방산에서 차출되거나 후송, 낙오된 병력들이 모여 창설됐었기에 조직력이나 사기 측면에서 타 사단에 비해 뒤떨어졌고 초창기에는 패주하기 일상이었다고 전해지죠. 최악의 패전으로 알려진 현리전투에서 사단 절반이 괴멸되고 사단장이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도주하는 등 최악의 부대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6.25 전쟁 중반 철원의 395 고지에서 2배가 넘는 적의 병력을 상대로 12차례가 넘는 공방전을 벌인 끝에 대승을 거두었는데 얼마나 격렬하고 참혹한 전투였으면 고지의 높이가 1m나 나들 정도의 포격이 이루어졌었으며 영화 고지전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죠. 이곳을 사수하였기에 철원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고 철원은 김일성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지역일 만큼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폭격으로 인하여 수목이 사라지고 395 고지에 하얀색 토지가 드러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형상과 같아 이 전투를 백마고지 전투라 부르게 되었고 구사단은 자연스럽게 백마부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이후 초창기 패전만 하던 구사단은 실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적의 부대로 탈피하였고 항상 승리하는 부대라는 의미로 상승이라는 칭호를 받아 현재까지 상승백마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6.25에서 공산당을 무자비하게 앞발로 짓밟았던 구사단은 휴전 이후 다시 한번 공산당에 맞서게 되는데 바로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혈맹인 미국의 요청에 의해 파병되었으며 실전에 투입되어야 했기에 당연히 전투력을 우선시하였고 해병대, 맹호부대와 더불어 파병이 결정된 백마부대 전투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백마부대는 상승백마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베트남전에서의 활약이 더해져 지금의 명성과 지명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베트남전은 미군이 철수하며 패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백마부대는 크고 작은 작전을 총 21만 회 이상을 벌여 수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특히 미군도 포기했던 지역을 점령하는 오작교 작전을 성공시키는 등 전쟁 동안 백마부대는 외국에서 화이트호스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부대로 명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심지어 적의 수장이었던 호찌민은 백마부대를 일컬어 대체 한국군은 어찌 이리 용맹한가? 백마의 병사들은 목숨조차 아깝지 않단 말인가? 라고 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두 번의 발길질로 공산당을 짓밟은 백마부대는 귀국 후에 미 2사단이 후방으로 이동하며 공백이 된 서부전선을 맡게 되어 지금의 위치인 파주 일대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1군단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수도 서울과 가장 인접한 휴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이자 한강을 따라 상륙작전이 가능한 한강 하구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자 강한 경계를 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위치이기에 백마부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였는데 백마부대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내팽개치고 주적에게 침투로를 훤히 열어준 행위를 한 5점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12.12 사태 때 최전방에 강한 경계를 맡고 있던 구사단 예하 29연대를 빼내어 서울로 진격하는 흑역사를 남기고 만 것이죠. 당시 철군하라는 3군 사령관의 명령에도 불복종하였으며 한미군사동맹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의 없이 최전방 부대를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불법적으로 행해진 지휘체계를 무시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 파란만장한 부대인 백마부대는 현재는 국민의 군대로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인데 여타 사상과 마찬가지로 28여단 도깨비 부대, 29여단 황금박쥐 부대,
30여단 독수리 부대를 필두로 포병여단 100호로 이루어진 완편부대이자 100호 부대의 경우 예하 전부대가 자주포로 무장을 한 완편을 넘어 무시무시한 화력의 막강한 부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사단의 경우 육군 부대로는 특이하게 강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여타 휴전선 지역과는 다르게 김포와 고양이라는 신도시급의 인프라와 인구가 모여있는 지역이자 수도 서울로 이어진 한강을 지키고 있기에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죠. 철통 같은 경계를 자랑하는 백마부대는 국군 역사상 최초로 아무런 피해 없이 적의 무장공비를 전원 섬멸한 3.23 완전작전이 유명한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철저한 경계와 사격, 즉각적인 보고, 삼박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29여단 황충의 일병의 일화는 백마부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이 작전의 주역들은 헬기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 12개월의 휴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죠. 위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파주, 고향 지역의 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작전 지역으로 인하여 군생활이 나름 편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못 나가는 건 동일한데 눈앞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펼쳐져 있으면 더욱더 우울해지기 일쑤입니다. 또한 육군부대에서 흔하지 않은 강한 경계로 인하여 그 근무의 빡셈은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전해지며 실제로 수많은 월북 또는 귀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백마부대의 간부는 물론 직접 경계에 투입되는 병사들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물론 외박이나 외출 등을 할 땐 도심 속의 수많은 인프라들이 백마부대 병사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세개의 보병여단 중 유일하게 28여단 도깨비 부대는 강한 경계에 투입되지 않는데 실제 작전에 투입되지 않는 부대는 뭐다? 대환장 훈련 파티입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전군 훈련장 순위 중 28여단이 3위였는데 1위가 특전사, 2위가 해병대 수색대대였다고 하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1년 동기제가 실시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장교 출신인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느낌일지 짐작이 가진 않지만 1월 군번과 12월 군번이 동기가 되는 아주 괴랄한 상황 속에 겉으로는 동기로 지내지만 초군번과 후군번, 파벌이 갈리기도 하였다는 등 수많은 부작용 끝에 현재는 6개월 동기제로 전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베트남전의 활약과 각종 예능에 자주 출연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부대로 군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백마부대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봤다는 경우가 많기에 굉장히 흔한 일련의 부대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훈련량과 군사조 요충지에 주둔한 최전방 부대로서 최신식 육군 장비들이 우선 보급되는 부대로 막강한 전투력을 뽐내고 있는데 2009년 KCTC에서 최초로 3참호까지 돌파했던 부대로 흔한 일련의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화 속에서 창설되어 베트남전, 12.12 사태 등 대한민국의 굴곡을 모두 함께했던 백마부대는 그 옛날 백마고지에서 10배가 넘는 적으로부터 그 넓은 철원평화를 지켜냈듯이 지금은 서부전선에서 그 많은 인구와 도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하얀 갈기를 휘날리며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백마부대 용사들을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댓글로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부대를 남겨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